혼내도 보고 최대한 싫어하는 걸 자제도 해봤지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100% 이름은 로이예요. 그리고 이제 견종이 포메라니안, 나이가 6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성화가 돼 있는데 문제 행동 같은 경우가 뭐냐면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지나가면 짖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얼굴이나 발을 만지면 물어버려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러한 짖는 증상이 뭐냐면 여러분들 간혹 가다 보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지나가면 짖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반려견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짖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올 때는 잘 안 짖는데 갈 때는 굉장히 격렬하게 짖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 이유는 얘네들이 일단 그걸 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 나중에 보시면은요, 강아지들을 만약에 같이 딱 여러분 패시팅 간데 좀 싸나운 강아지예요. 강아지가 있을 때 여러분들 빠르게 움직이십니까? 천천히 움직이십니까? 천천히 움직여요. 왜? 반려견에게 나의 행동의 의미를 얘기해줘요. 난 너한테 위협하는 게 아니야. 자, 괜찮아 하고 천천히 움직이죠. 이런 애들한테 갑자기 야 하고 손 내밀면 바로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나올 때도 반려견들에게 아우 괜찮아 하고서 강아지가 내가 정면에 서 있으면 정면에서 아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면에 서 있으면 괜찮은데 뒤돌아서면 바로 또 물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영역 방어성이 굉장히 강한 개들이 실제 내가 마주보고 나하고 정면에 있었을 때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질까 하고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기고는 싶은데 질 것 같으니까 못 덤비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갈망하다 보니까 내가 뒤를 돌아서거나 아니면 긴장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했었을 때 그것을 공격 행위로 간주하고 합니다. 아니면 안녕히 계세요 뒤돌아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 도망가는 행위로 간주해요. 야! 기회가 됐어! 내가 이때 물어가지고 확실하게 어떻게 없애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싸우다가 항복! 그러면 더 이상 공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있습니다. 반려견은 싸우다가 항복하잖아요. 그러면 봐주는 게 아니에요. 왜 봐주지 않는 줄 아세요? 한 번 나한테 도전했던 애는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또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 뿌리 뽑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 수업 중 이런 걸 상담해 드리면서 가끔 얘기 드리는데 카밍 시그널의 무시는 뭐가 된다? 트라우마가 된다. 즉 반려견이 복종하는 자세로 미안해 깨갱깨갱 그래도 끝까지 물어요. 꼬리 빼고 도망가도 끝까지 쫓아가요. 왜? 그 카밍 시그널을 계속 무시한단 말이에요. 왜 무시합니까? 트라우마를 만들어서 넌 다시는 나한테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어.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오토바이가 싹 가면 싹 지나가면 와 물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걸 한번 고쳐봅시다. 근본적인 건 뭐요? 이 땅을 얘가 지킬 필요가 왜 있죠? 이 땅은 누구 땅일까요? 보호자의 땅일까요? 아니면은 로이의 땅일까요? 보호자의 땅이죠. 근데 로이가 자기가 주권 행세를 해요. 내 땅이야, 니네가 왜 들어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막 짖을 때 보호자가 얘기합니다. 야, 내 땅인데 네가 왜 주인 행세해? 즉 그건 뭐예요? 짖는 행동은 야, 이게 내 땅인데 왜 들어와? 위협하는 행동이니까 그때 보호자는 그래야죠. 야, 짖지 마. 여긴 내 땅이야. 즉 리더성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굴이나 발을 만지면 물어버려요. 이 얼굴이나 발을 만지는 거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지각신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각신경이 어디가 있다? 코, 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머리, 여기 코하고 귀, 그리고 발바닥, 꼬리, 항문 이런 부분들입니다. 입 이런 부분들. 이게 무슨 지각신경이 뭐냐?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곳이 체군이 제일 낮기 때문에 동상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신경이 어떻게 감각이 쉽게 묻어지다 보니까 모든 신경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급소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꼬리 끝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리면 강아지는 본능적, 우리 사람도 이 지각신경 건드리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발을, 얼굴이나 발 같은 경우가 지각신경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지면 물어버리는 게, 이제 문제는 포메라니언이라고 하는 견종의, 즉 북방견, 우리가 북방견 뭐라 그랬죠? 귀가 쓰고 꼬리가 말리는 진돗견과 같은 성격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짖고 물고 공격적 성향을 마음껏 표출한다고 하는 것은 보호자가 공격적 성향에 대해서 대처를 그동안 하지를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내도 보고 최대한 싫어하는 걸 자제도 해봤지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100% 혼냈을 때 카밍 시그널을 보이지 않는 체벌을 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은 반려동물의 주인입니까? 가족입니까? 아주 대표적인 주인 행세를 하시는 거죠. 뭐 너는 내가 안 돼, 그러면 강아지는 알아서 안 할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강아지는 네가 뭔데 나한테 안 된다고 하는데 하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혼내도 본다는 것은 뭡니까? 강아지가 카밍 시그널을 보이도록 혼내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에게 먼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가시고 카밍 시그널을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적 구성을 좀 하시는 것도 좋아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강아지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올린다던가, 아니면 낯선 환경에 가서 로이를 낯선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조금 강한, 처음 가보는 데 가서, 그러니까 익숙한 장소 말고 처음 가보는 데 가서 좀 이런 행동을 해보시면 익숙한 장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왜냐면 반려견은 본능적으로 낯선 장소에 가면 여기가 어디지? 하고 자신감을 잊어버리거든요. 그 기회를 틈타서 보호자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회를 좀 잡으시라는 거죠. 아니면 집안에서도 테이블에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겁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뭐 병원이나 아니면 미용실 가면 테이블에 올리면 개들이 벌써 다 이게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없으시면은,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아이디어를 드리면, 테이블이 없으시면 여러분들 그 생활물품 편의점 파는 데 있잖아요. 생활물품 파는 곳 있잖아요. 뭐 다 뭐뭐로 시작되는데, 그런 데 가보시면 이렇게 선반에 물건이 미끄럼짐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 이렇게 좀 바닥에 까는 거 있어요. 뭐 큰 거는 한 3,000원 하고 작은 거는 한 2,000원 하는데, 그거를 식탁이나 티테이블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리고 강아지를 올리면 발이 딱 고정이 돼요. 그리고 상처도 안 나고. 그렇게 해서 식탁이나 티테이블에 올릴 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 끝에 테이블의 끝면에 너무 가까이 가면 뛰어내리는 수가 있으니까, 테이블의 끝면에서 한 20cm 정도 이렇게 보면 밑이 보이게 해가지고, 어떻게, 야, 이 밑에 좀 떨어져, 너 이거 무섭지? 한 다음에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강아지가 하고 있을 때, 야, 그러니까 잘해 하고 좀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때는 보호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한 환경적 구성으로도 충분히 보호자의 리더성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상담해드린 강아지 중에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얘도 조금 6살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훈련의 한계성을 조금 생각하셔서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런 행동 정도,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훈련의 한계성 그리고 보호자를 잘 설득하셔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